안녕하세요. 책이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겹친 경우 장의비의 공제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장의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냐?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120일치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가해차량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장례비라고 해서 500만 원만 지급을 하게 돼요. 따라서 장의비의 관점에서 보면 산재 처리하는 것이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그 금액 차이가 약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의비는 나중에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제를 해야 될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이 40%였어요. 그 후 유족이 산재 처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를 1,3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이후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한 결과 망인, 즉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을 산정해 보니까 과실, 아까 과실이 40%라고 했죠. 그 40%를 감액한 과실상계 후 보상 금액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식이익은 2억 원, 위자료는 7천만 원, 장례비는 500만 원 곱하기 60%에서 3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 유족이 받은 1,300만 원 장의비에 대해서 우리 약관상 과실상계 후 보상되는 300만 원의 장례비를 빼면 1,000만 원의 초과 장례비가 발생이 된다. 그 초과 장례비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나머지 보상 항목, 즉 일식이익이나 위자료에서 공제를 해야 된다. 공제 후 남은 일식이익이나 위자료만 우리는 지급을 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보험회사 주장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기존의 산재에서 받은 각종 급여를 공제하는 건 맞는데 그 공제 방식은 상호 대응되는 동일한 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야 되고 나머지 성질이 다른 보상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의비는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항목 중 동일한 성질의 항목인 장례비에 대해서만 대응되는 항목이에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의비가 보험회사가 지급할 장례비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금액, 여기서는 공제되지 않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었죠. 즉 장의비 1,300만 원 빼기 장례비 300만 원에서 이 1,000만 원이 공제되지 않는 초과 장의비예요. 이와 같이 공제되지 않는 초과 장의비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장의비와 동일한 성질의 보상 항목이 아닌 일식이익이나 위자료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초과 장의비를 일식이익이나 위자료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보험회사는 일식이익 2억 원 전액, 위자료 7천만 원 전액을 유족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